안녕하십니까. 3분 소방안전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점검 서식에 대해서 법 개정이 된 이후에 제가 4월 1일 날 소방점검, 종합점검을 하나 했습니다. 바뀐 서식으로 한번 점검 서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은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인데 소방서에 보고하는 보고용입니다. 서식을 먼저 만들기 전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법령 정보라고 입력을 하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와서 행정규칙을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바뀌었고, 거기서 자체점검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뜹니다. 1번, 2번, 3번. 그 중에서 2번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그 다음에 소방청 고시 제 2021-17호 법령 개정이 2021 3월 25일, 그 다음에 시행일자가 2021 4월 1일, 그 다음에 일부 개정 소방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가 열렸습니다. 이 부분을 끝까지 밑으로 쭉 내리면 별표, 별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붙이기 이후에 그러면 첫 번째로 별표 소방시설 도시기호가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서 다섯 번째 보면 별지 3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 괄호하고 작동기능 종합정밀 괄호 닫고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 아래 한글로 서식이 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아래 한글로 된 8페이지 되는 실시 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요번에 점검한 거는 제가 종합정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종합정밀 점검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작동기능 점검인 경우에는 이제 위에다 표시를 하고, 그 서식은 이제 동일하게 사용하는 건데,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거 소방서에 보고하는 용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 점검에 해당되는 건물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명칭 상호를 기록하고, 대상물의 구분 용도가 있습니다. 공장, 창고 시설 또는 근린생활 시설 또는 노유자 시설, 여러 가지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나와 있는데 그 용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재지를 기록을 합니다. 점검 기간, 실제로 점검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점검 일수도 하루에 했으면 1일, 이틀에 걸쳐 했으면 2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점검자를 기록하는 라인입니다.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관리업자 이렇게 돼 있는데, 종합정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소방시설 관리업자만 이거 기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작동기능 점검일 경우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할 수도 있고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작동기능 점검일 때는 이 셋 중에 해당되는 부분에 기록하지만, 종합정밀 점검일 때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만 표시를 하고 업체명, 전화번호를 기록을 합니다. 전자우편 송달 동의가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메일로 보낼 때 이메일 주소를 넣을 수 있고, 동의하고 그 다음에 관계인 이름 서명 날인합니다. 점검 인력은 관리업자가 했을 때는 주인력, 보조인력이 2명, 요게 기본 3명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검 자격번호 뿐만 아니라 점검일자까지 기록을 하고, 관계인이 할 때는 이것이 빠지고 관계인이 들어가겠죠. 이번에는 요 하단 부분을 이제 작성하는데, 보통 요 날짜는 점검을 하고 소방서에 7일 이내에 접수하는데, 접수하는 날짜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인은 건물, 회사 대표 되시는 분의 그 서명 날인을 보통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하는 그 소방서 그 명칭 소방서장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해당되는 소방서 8쪽 중 2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정보입니다. 1. 소방안전정보 대표자, 이 란에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있습니다. 셋을 관계인이라고 하는데,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건물주인 경우에는 소유자에 체크를 하고, 관리자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체크하고, 세입자인 경우에는 점유자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성명을 기재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있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는 등급이 있는데,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소방 대상물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급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있습니다. 가 50층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면서 지하층을 제외한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 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특급 소방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보다는 더 강화된 기준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비해서 특급 기준이 좀 완화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남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특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되질 않고요.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특급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련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 30층 이상, 지하층을 제외하고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위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파트는 해당이 없고요. 다에 해당하지 않냐는, 그러니까 연면적 15,000제곱미터와 관계없이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위에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가연성 가스, LPG나 LNG 등 1,000톤,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이런 거는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그 다음에 지하구, 요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1급에 못 미치는 이제 건축물이 되겠죠. 별표 5,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 소화 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1급에 못 미치다 보니까 11층 미만이고 연면적 15,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호스릴 방식, 물분무에서 호스릴만 설치했다는 것은 보통 지상 1층에 피로티 구조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호스릴을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스 제조 설비를 갖추고 도시 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그랬습니다. 가연성 가스가 1,000톤 이상이면은 1급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입니다. 지하구가 2급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입니다. 1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30층 이상, 그 다음에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2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m 미만인 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이 이제 2급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급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살펴보면 별표 2의 특정 소방 대상물 중 2항 제1호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하 3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라 한다. 이런 건축물은 규모가 작은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축물에 피로티가 있어서 호스릴만 설치되어 있어도 2급에서는 이제 예외가 되기 때문에 3급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다른 특별한 설비 없이 소방 펌프가 없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 설치됐으면 3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사항을 기재하는 난인데, 소방기술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업무 대행 감독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소방기술 자격이라는 거는 소방설비 기사라든가 또는 그 관련 자격을 가지고서 기술자 자격을 국가고시죠. 그 자격을 가지고 선임된 경우에 여기다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이라는 거는
경우에는 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받고 수첩을 받은, 요새는 시험까지 봐서 이렇게 수첩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체크를 하고, 업무 대행 감독은 이런 기술 자격이나 관리자 수첩이 없이 관리 대행 업체와 계약을 해서 대상물에 감독자로 세워진 경우를 여기다 체크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2급 대상물, 상급 대상물인 경우에만 업무 대행 감독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이제 선임을 할 수 있지만, 1급 특급인 경우에는 업무 대행 관리는 안 되고 기술 자격 수첩이나 관리자 수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명, 전화번호, 최근 교육 일서를 기재를 합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계획서를 작성했는가, 작성했으면 이렇게 작성을 표시를 하고 보관을 합니다. 보통 2021년이면 2020년도 12월 달에 소방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자체 점검, 전년도에 자체 점검을 실시했느냐, 작동 기능 점검을 실시를 하면 이제 체크를 하고, 실시 안 했으면은 여기다 체크를 하는 거고, 종합정밀 점검 실시 여부를 체크를 하는 난입니다. 교육훈련, 소방안전교육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교육훈련을 해야 되는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면 여기다 표시를 하고, 아직 상반기 못하고 하반기에 할 것 같으면 아직 미실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소방훈련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화재 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는 난입니다. 보험사를 이제 기재를 하고, 가입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증권을 보고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금액은 대인 얼마, 대물 얼마, 그렇게 기재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기재하는 난인데, 이 다중이용업소가 해당되는 경우, 그 건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기다 표시를 하지만, 다중이용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 건축물 정보입니다. 요 란은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거나 출력해서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인터넷에 민원 24시에 들어가셔서 열람하시거나 출력하셔서 보시면 되고, 건축 허가일이 이제 나와 있고, 사용 승인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용 승인일은 월이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월에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정밀 점검인 경우에는 4월 달에 종합을 하고 6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10월 달에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그 작동만 할 수 있는 대상물은 사용 승인일 월에 작동 기능 점검만 하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일은 건축물에 그 소방 시설물이 적합하게 되어 있는가, 설치 여부, 그런 거를 볼 때 허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나와 있고, 건축 면적이 있고, 건물 높이, 층수, 지하층, 지상층이 있고요. 건축물 구조, 콘크리트 구조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콘크리트 구조면서 철골 쪽까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습니다. 지붕 구조, 뭐 슬랍인지 또는 이제 다른 구조인지 체크를 하고, 계단, 직통 계단 또는 피난 계단 몇 개소인지, 특별 피난 계단이 있다면 이제 여기도 체크를 해야 되고, 승강기, 승용 승강기가 있고, 또 비상용 승강기에 있으면은 비상용 승강기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비상용 승강기가 없어서 요거는 이제 지워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어디냐, 옥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옥내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지상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긴 지상 5궤에 있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페이지 중 2페이지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